꼭 수요일 같아.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시 북미 정상회담 남북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나온 얘기지만 1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한 이야기인데, 발표라기보다도 국정원에서 브리핑한 내용이죠. 브리핑한 내용이 1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목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상황 자체를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하노이회담이 열리고, 김명길, 하노이회담이 열리고, 당시에 이제 김영철이, 어제 전화했었지. 예. 북미회담을 실질적으로 이끌었죠. 근데 김영철이 실각은 아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죠. 어떡해요. 어젯밤도 주인 아저씨 와서 제가 얼마나 그렇죠. 하노이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김영철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주인 아저씨 오시나요? 그리고 괜찮으세요? 하노이회담 후에 이 아저씨가 내 남편이야. 실질적인 이제 결렬이죠. 결렬은 이제 트럼프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트럼프 내 주도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하노이 결렬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인적 변화죠. 인적 변화. 아니, 그러니까 벌써 인사권이 이사님 발동했다. 좀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 전면에서 좀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죠. 전면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스웨덴의 스톡홀름 협상이 북한 쪽에서는 결렬이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인적 흐름을 보면은 변화된 것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 오히려 스톡홀름 회담이 결렬이다라고 이제 김명철 전 베트남 대사 이번에 이제 북한 대표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철도 건재하고 최선희도 건재하고 다 건재하죠. 또 미국의 비건 대표는 승진까지 했습니다. 국무부 부국장으로, 국무부 부장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스톡홀름 회담이 이게 결렬이라고 볼 수 있다? 결렬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스톡홀름 회담에서 뭔가가 좀 진전이 있었던 겁니다. 진전이 있었으니까 비건 대표가 국무부 장관으로 승진한 거죠. 부장관으로. 그리고 북한에서도 그 이후에 좀 기획이 활발하게 좀 돌아가죠. 최선희랑 뭐 금강산에 올라가고,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뭐 그런 얘기예요. 안 좋으면은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할 거야. 금강산에 지어진 아이고 머리야. 오래된 아이고 목이야. 한국 주도의 시설들을 철거하고 대신에 원산 시설에 거주하는 이런 이제 북한의 보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먹고 자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번에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원산의 시설이 잘 지어져 있으니까 내가 참 이상하지. 한국의 관광객이 금강산 올 때 원산서 머물러라. 원산서 뭐 금강산까지 멀지 않으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맞냐? 김정은의 보관이 아니냐. 김정은이가 의도하는 것은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금강산에 갔다 오고 그다음에 뭐 어디 온천에 가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지은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어놨어. 잘 지어놨는데 이름이 뭐냐? 옛날에 지었던 11년 전에 지었던 한국이 지은 건물 보니까 이제는 뭐 쓸 수 없을 정도 낡았다.
애초에 또 짓는 것도 잘못 지었다. 그게 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빗대어서 자본주의가 지은 물건들은 아무튼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폄하까지 하면서 너 신고 안 한다고. 사회주의의 우수성 이런 걸 또 상대적으로 또 부각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 노리는 것은 원산에서 이제 금강산 강화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어떤 일로 하는 원산사. 거예요? 그런 데 의미가 있다. 하여튼 그래서 지나간 얘기들을 쭉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제 그 1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왜 나왔나? 12월 북미 정상회담. 12월 북미 정상회담의 태동 배경이 그런 거 아니냐. 다시 얘기한다면 지난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회담이 이게 성공한 회담이었구나. 성공회담. 성공회담이었기 때문에 비건이 부장관으로 승진도 하고 또 북한 내에서도 그때 김명길 대표가 뭐 그대로 있죠. 어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좀 더 진전되는 모습들 그 이후에 북한이 뭐 방사포도 좀 쏘고 막 그러면서 좀 더 활기찬 모습. 그러니까 스톡홀름 회담 이후에 미국이나 북한이나 좀 더 좀 활기찬 모습 전혀 실패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는 뭐 낙담하는 분위기 전혀 아닌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성공한 회담이었고 어쩌면은 11월 달에 뭐 실무회담 하고 12월에 맞지? 정상회담 하자라고 봐봐. 발표는 안 했지만 비아 지붕도 그대로 당시에 똑같이 있잖아. 서로 합의는 한 거 아니냐. 그럼 나 여기 있는 거야. 합의는 한 거 아니냐. 잠깐만요. 그래 합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까지 나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제 그 국정원의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렇고 오늘 뉴욕 증시는 또 상승을 했네요. 다우지수가 0.42%, 나스닥은 0.56%,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이리 가면은 나스닥이 이제 10,000포인트까지 가겠어요. 10,000포인트, 8,433인데 뭐 10,000포인트가 이제 1,600포인트, 그러니까 16%밖에 안 남았습니다. 16%만 올라가면 나스닥 10,000포인트, 나스닥 10,000포인트에 가게 된다. 나스닥 10,000포인트, 자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그 하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하웨이. 그러니까 하웨이의 그 핵심 부품에 대해서 미국 그 기업들이 하웨이에다가는 판매를 못한다, 수출 못한다 이거였는데 그거를 허가를 내줄 것 같다. 내준 것은 아니지 하지만 허가를 내줄 것 같다. 너 나랑 같이 뽑으러 로스 갔잖아. 상무장관이 하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매 허가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중국과 이번 달에 무역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11월 달에 무역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1월에는 11월 미중 정상회담 누구시냐고요? 에서 이제 사인하는 거죠. 그리고 12월은 북미 정상회담 또 사인하겠죠.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짜여진 거 아니냐 그죠. 1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12월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2월 달 내년 1, 2월 달에 노벨상에도 도전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선전에 들어간다. 요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로스 장관 얘기가 1단계 무역협정의 협정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곳이 아이오와나 알래스카나 하와이나 또 중국도 좋다. 중국의 어느 지역도 좋다. 야, 너 바보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바보는 네가 더 바보다. 블리클리 그룹의 피터 푸크바 이거 잘 모르는 데인데 시간 끝나가는데 안 가봐도 1단계 협상 타결 기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주식시장은 중국의 금융시장 확대와 추가 관세 유예까지도 점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좀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다. 그죠? 그리고 뭐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요. 실적을 공개한 S&P 500 기업 중에 356개가 356개 기업 중에서 약 75.8%가 어닝스 프라이즈다.
그래서 좋다는 거고. 또 CFRA 그룹은 여기에서 더 한 발 더 나갔네요. 유틸리티 섹터의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조정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좀 부진할 때, 이때 이제 유틸리티는 경기 부진할 때 주도주로 부상하는 거죠. 주도주로 부상하는 게 이제 유틸리티주인데, 그쪽을 비중 축소로 조정했다는 얘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보는 거죠.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경기가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기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민감주 사야 된다. 경기 민감주 혹은 성장주 이런 거 사야 된다.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미국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추가 금리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금리 인하 3번 하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를 멈추겠다는 얘기죠. JP 모건의 마슬라브 마테즈카 이름 특이하다.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둔화라고 보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상당히 상승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상당 부분 상승을 해야 한 1년 정도, 이 양반 얘기를 한 1년 정도 실업률이 상승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미국 경제가 둔화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지금은 실업률이 최저에 있는데 어떻게 경기가 둔화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네요. 에둘러서. 자, 국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목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정원이 목표가 아니라 북한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죠. 북한에서. 어제 심지어는 발표가 처음 나올 때는 북한은 12월 북미 정상회담 이미 결정해 놨다. 요렇게 이제 어제 첫 얘기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좀 조금 달라지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혜훈 의원이 이제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죠.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브리핑, 비공개 브리핑인데 왜 공개를 했나요? 비공개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12월 3차 정상회담, 3차 북미 정상을 목표로 이달 중에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제가 볼 때 요 뉴스가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렇게 국정원이 오픈시킨 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3,520원입니다. 북한이나 미국의 양해하에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좀 흘린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북미 대화가 좀 부진하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좀 추동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일부러 이런 말을 흘렸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과 미국의 얘기를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일부러 흘린다? 그건 참 우리가 무슨 상상이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제 미국과 북한이 미리 예정이 돼 있던 부분이거나 예전에 스톡홀름 회담에서 합의를 했던 부분이거나 하여튼 그런 거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의 얘기, 이렇게 얘기했던 근거는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예전에 미국과 북한이 12월 달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의미로 들린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가봐야 알겠죠. 김민기 이현재 의원은 이렇게 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은은 12월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부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혜은 국회 정보위원장, 북한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12월 개최로 목표로 잡고 있는 것 아니겠냐. 따라서 실무회담을 12월 초까지는 하지 않겠냐는 합리적 추측이다. 또 이제 설명을 합리적 추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북한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발표한 거니까 우리가 그냥 추측한 것이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정이라는 데가 추측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정원이라는 얘기는 데는 정보를 가져오는 데인데, 정보를 갖고 있는, 자기들 갖고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데가 국정원인데, 분석, 요거는 이제 추측이라는 얘기는 분석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런 이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근데 심지어는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중한 전례로 보아 연내에 곧 아마 김정은이가 중국에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김평일 체코 북한 대사가 귀국할 예정이다. 또 김평일의 누나 김경진, 그러니까 김평일의 매형이죠. 김경진의 남편인 김광석 오스트리아 대사도 귀국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김평일과 김광석 이 대사들이 그러니까 뭐 친척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해외에서만 떠돌았는데 이제 북한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얘기 뭐냐면은 이제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김정은 아저씨. 정권이 매우 안정되었다. 이 얘기란 말이죠. 매우 안정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최근에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김정은 정권은 점점 안정되어 간다는 걸 느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있었던 김명길과 비근과의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사되는 거 보면은 비건은 승진을 하고 또 김명길도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으면서 그 이후에 북한의 뭐 최선희를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그동안에 좀 밀려났다라고 봤던 김계관, 김영철 이런 사람들이 복귀를 하고 있고, 또 2인자인 최룡해가 멀리 가가지고 미국에다 대고 또 12월까지 끝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지금 현재 북한과 미국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서 북미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한다. 그렇게 일단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게 만드는 자, 건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담판설 12월 담판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분석들이 내가 나왔어요. 아이디어 줬는데 12월 북미 담판설 뭐 대박 나왔는데 날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요 얘기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트럼프한테 달려있다. 트럼프 달려있다. 김정은은 이제 3차 정상회담 하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빼고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한테 달려있다. 북한은 실무회담을 건너뛰고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미국은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을 거쳐가지고 정상회담 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사전에 의제를 다 조율해가지고 도장만 찍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또 외교 소식 등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무회담도 관측이 어려운데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너무 이른감이 있다. 또 그 반대 또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철에 북한을 조용히 관리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 뭐냐면은 실제로 대타협이 안 되더라도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다. 혹은 김 위원장과 노딜이나 배더딜을 하는 경우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뭐가 보인다면은 뭐 할 것이다. 확실하게 트럼프한테 유리한 그런 이제 협상이 될 것 같으면은 협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12월 담판설은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철강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이제 210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서 철강주까지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극단적 저평가다 하는 게 오늘 아침에 그 신문에 나왔는데, 오랜 기간 부진했던 철강주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적을 보였다. 이제 10월 말주,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의 철근 유통 가격이 전주 대비 0.9% 올랐다. 또 동아시아 열연 수입 가격이 14주 만에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철강 가격이 바닥쳤다는 얘기다. 바닥쳤다. 철강 시황 꿈틀 바닥쳤다. 또 미국의 열연 유통 가격도 미국 철강사의 가격 인상 시도로 11주 만에 상승 반등했다. 미국과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좀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 하니까 좀 시크리클 종목들, 즉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때?
시크리컬의 대표적인 종목이 뭐 철강하고 화학 쪽이죠. 요 시크리컬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 롯데케미칼 바닥이고 포스코 바닥인데 LG화학도 뭐 그렇지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움직일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최대 철강업체 US 스틸의 주가가 이달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의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나왔어요. 1조 나왔습니다. 유엔이랑 그러니까 포스코는 아주 꾸준하죠. 달러? 컨센서스 대비 5.4% 상해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스코가 아직도 1조의 그 영업이익을 내고 이 정도 있네. 고차는 항상 있는 1조. 거야. 현장에서는. 포스코가 상당히 사람이 한 일인데 안정되구나. 내가 뭐 터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 포스코가 1.6%, 현대제철이 1.2%, 동국제강이 3.2%, 세아베스를 3.3% 올랐는데 내가 해줄게. 별로 오른 건 50만 원만 아니에요. 더 내. 별로 오른 건 그런 게 아닌데 어딨어요? 이쯤 시점에서는 우리가 철강주나 화학주도 한번 돌아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장님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50만 전략은 원을 왜 내요? 경기 저점 신호다. 20만 원만 더 내 그럼. 한국 경기 저점 신호가 잡히고 있다. 여기에 미중 분쟁이 이제 마무리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나가. 돌려주세요. 주식시장이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어제 2100포인트 돌파했다. 나가라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자라는 얘기죠. 또 철강화학주들 극단적 저평가에 위치해 있다. 관심을 좀 가져보자. 1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남북경협주 저점 매수 혹은 강력 홀딩이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매력이 부각하고 있다. 기난목에서 대체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어제 시장의 모양을 보니까 어제 기관이 4,600을 매수했습니다. 얘네들 경기의 바닥 신호를 본 것인지 4,600을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2,130으로 마감됐어요. 2,100포인트를 훌쩍 돌파해서 어제 그러니까 30포인트가 올라간 거죠. 2,100에 마감됐는데 30포인트가 급하게 아이 올라갔어요. 미친놈아. 강력한 돌파 파동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2,100까지 왔으면은 상승이 좀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한번 쳐봐. 그러니까 쳐봐. 차트 모양이 아주 뭐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무려 13영업일이면 거의 뭐 3주잖아요. 3주 동안 여기서 딱 붙어서 왔다 꼼딱지 하다가 돌파를 팍 했죠. 그 얘기는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코스닥도 이제 700포인트 향해 가겠죠. 700포인트. 그래서 코스닥 700포인트, 코스피 이제 뭐 2150이 아니라 2200을 가겠어요. 코스피 2200. 2200과 700포인트 요를 목표로 해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나스닥 1만 포인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습은 이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주 목요일 날 112%, 금요일 날 144%, 어제는 358%. 가면 갈수록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신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2100포인트를 강력 돌파하고 있다. 약세장이 마감하고 있고 강세장이 시작하는 신호다. 야, 뭐하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제 대형주들의 모습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디플 좋았고요. 그렇게 인정하면 자동차는 어제 좀 그때 약했고 써가지고 뭐 그냥 경찰 강하지 들어오시게 못했죠. 만들어. 어제 롯데케미칼 마이너스 뭐 때문에 5%예요. 그런 것 같아? 네. 시크리컬 종목들이 부상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롯데케미칼 마이너스 5%는 힘든 조금 거다 알아. 특이하죠. 나도 그다음에 이제 힘들어 금호수교가 갖고. 4% 올랐고 젊어서 고생해서 OCI도 사고도 3% 안 나잖아. 올랐고 철강주 아까 말씀드린 다시 올랐고 조선주들이 다시 이제 네. 2% 3% 그걸 지금 정도 내가 부상하고 미안하고. 있고 또 특이했던 것이 이제 어제 건설주들 대표 건설주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어제 이제 토목사들도 강했는데 현대건설 3%, 지혜서건설 3%, 삼성엔지 4%, 대우건설 4%. 또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오늘 아저씨가 쏘세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쏘라니. 금리 인하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하는 것도 아주 치맥. 특별한 상황이고 그래서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GS, 삼성엔지, 대우건설 이것들 건설주가 다시 좀 부상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특별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특별한 것은 증권주가 오르고 있다.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다. 증권주가 어제 한국금융지주, NH증권, 미래에셋대국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 그러니까 증권건설의 상승세, 원래 증권 다시 해보자. 건설의 상승세, 요거는 뭡니까? 유동성 장세죠, 유동성. 너희들 이런 모습 참 보기가 좋구나.
어찌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지금이 이제 경기 회복의 초기라서 이게 경기가 바닥 아닙니까? 어찌 보면 바닥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금리를 이제 미국이 3번 내렸잖아요. 그래서 경기 회복 초기는 초기인데, 어찌 보면은 시크리컬 종목들이 올라가기엔 조금 빠르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기엔 좀 빠르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어찌 보면은 그냥 바닥에서 유동성 양세일 수 있어요. 바닥에서 유동성 양세.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 바닥에서 유동성 양세에서는 가장 그 힘을 받는 게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부채가 많은 기업들. 부채가 많은 기업은 전통적으로 건설주였죠. 건설주.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건설이라든가 또 증권주들. 옛날에 소위 얘기하는 트로이카의 급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자는 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제 어제 유통회사들 많이 빠졌던,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그동안 관심이 많이 없었던 건설주들, 증권주들, 또 유통주들, 또 뭐 주가 많이 빠졌죠. 이마트 같은 거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던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이것도 한번 주목해봐야겠다. 부자 되시면 저희 맥락 이번 만들기 여러분 3D 이해하셔야 프린터 하나 될 것 같고. 사주세요. 근데 어제는 바이오 종목은 이제 HLB가 조금 이제 슬슬 이제 좀 약해지는 모습이고, 신안중이 되게 중요해요. 어제 그 뭐 텔콘 RF 요거가 이제 재료가 좀 있죠. 12월 달에 12월 달에 오피란제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오피오이드 요거를 갖다 대체하는 신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그다음에 펩트론, 제넥신 이런 것들. 펩트론은 이제 옛날에 이거 지속형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인기 있었는데 이게 워낙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별 의미 없다. 개발해봤자 남들 다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돼버렸어요. 삼성제약이라든가 화일약품 못하는데요. 자,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IT 중소형주들은 뭐 큰 어제 움직임 없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큰 움직임 없이 진행됐다가 또 화장품도 어제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었고 펜벤다졸하고 아벤다졸, 펜벤다졸은 동물성 구충제, 아벤다졸은 이제 사람 구충제인데 관련해 가지고도 오늘 뭐 큰 적은 없었고 텔콘 RF가 또 아벤다졸 관련된 또 재료가 됐죠. 이제 아벤다졸. 텔콘 RF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펜벤다졸이 아벤다졸 사람 구충제냐 동물 구충제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조선기자재에서 태광승강매도 동상 이것도 좀 올라온 것도 좀 특이하죠.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조선주가 조금 부상할 듯도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항공주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올라오는 거하고 그동안 또 투어주들이 많이 주가 내렸었는데 낙폭과대를 기반으로 해서 투어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파라다이스 투어 및 뭐 관광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어제는 또 항공 관련주하고 투어 관련주, 즉 관광 관련주가 좀 부상했다는 것도 좀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혹은 이제 경기 바닥에서 유동성 양세 혹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혹은 또 한일 간의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이런 것 때문에 또 기대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바닥 치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다. 어제 남북경협주들은 그냥 강보합 정도 그랬고 근데 특별하게 우원개발이 상할 것 같고 특수건설, 남아토건 17에서 18%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대형주에서 건설주가 올라간 맥락과 좀 비슷하다 봐야겠죠. 대형주 그런 맥락이었다. 그리고 빗썸 관련주들은 여전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M&A 관련된데 비덴트, IOK 상한가에 갔고 그랬더라. 지금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빗썸 관련주들의 그 모양은 보여드렸는데 그거 참조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제가 요즘 최근 들에 제가 이제 뭐 그런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상구 아저씨는 어디서 뭐 하시나? 아, 보고 싶네.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셨겠지? 자꾸 특별한 게 나오네. 광고요. 광고. 그 우리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아침에 광고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하네요. 그죠? 가입하고 하신 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할게요. 지금 현재 여전하게 두 달에
원래 132인데 요거를 66만원으로 할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좀 모시고 있는데 132만원은 좀 부담스럽지만 66은 굉장히 싸 보이죠. 절반 가격이고 2달입니다. 2달. 그래서 02340-4484 그러니까 ARS는 023490-4484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가입하시려면 웹에서 이거 가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이쪽인가 이쪽에 보면은 뭐 가입하는 단이 있죠.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가입의 방법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질문사항을 받겠습니다. 질문사항. 제가 오늘은 좀 일목요연하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안 받았어요. 채팅을 안 해놨는데, 오늘 이제 뭐 12월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질문하실 내용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 좀 하시라.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에 대해서 그때그때 단답형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뭐 회원 가입에 대한 질문도 좋고, 북한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 뭐 경기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 종목 질문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시크리컬하고 이제 경기 방어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경기 방어주냐 아니면 경기 민감주냐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중대한 기류에 있죠. 그런 것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기를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흐름 자체가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어제도 드렸고 그저께 드렸고, 그렇죠. 대북주는 매수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대북주가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에서 지금 그쵸, 이렇게 이제 지수도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고, 대북주는 이제 거의 바닥에 있죠. 아직까지. 예를 들어 부산산업, 그죠? 부산산업, 그다음에 푸른기술. 12월 정상회담이라 그러니까 한번 매수 한번 해봐야겠죠. 대아TI 지금 뭐 바닥에 있잖아요. 뭐 일신석재.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요. 유튜브 사진하고 와우넷 사진이요? 유튜브에도 사진이 나가던가요? 그거 앞에 있는 거? 네. 경협주는 매도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데, 매도하면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일단 12월 달에 정상회담 한다 그러니까 12월 정상회담까지는 봐야 될 거지 않겠냐. 최소한. 물론 뭐 그 이후에 잘 풀리면 더 오랫동안 보유해야 되겠지만, 일단 12월 정상회담까지는 보유가 맞다. 예. 12월 달에 정상회담이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다 그러니까 12월 정상회담까지는 일단 무조건 보유가 맞겠죠.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서 대북주가 일제히망이 상승한 것 같은데 추매인지 아닌 매도인지. 추매가 맞겠죠. 추매가. 그죠. 추매가. 오늘 아침에 급등 출발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는 아니라 뭐 좀 상승해서 출발한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아침에 매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금강산과 개성공단 중 어디가 더 나을까요? 금강산이 낫지 않겠어요? 하도 금강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철도를 저는 선호하는데, 일단은 금강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금강산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금강산이 낫지 않겠냐. 열린상한가님은 이제 대북주가 57%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하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존버 전략. 하여튼 12월까지는 존버 전략이다 하는 거죠. 존버 전략.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지금 이제 개별 관광도 괜찮다.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이 개별 관광을 검토하겠다 그러잖아요. 개별 관광 검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무슨 뭐 어디서 보니까, 미나협인가 어디나 보니까, 기존의 관광 형태, 벌크 캐시를
주지 않고 현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현물. 근데 어제 또 김정은이가 금강산 오면은 원산을 이용해라. 원산 강간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SOC 원산도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이제 물밑에서는 뭐 어떤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물밑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금강산 관련해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별 얘기 없지만 물밑에서는 뭐가 좀 진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SOC 좋죠. SOC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이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것이 현대건설도 어제 올랐지만 어제 건설주가 다 올랐는데 현대건설도 올랐지만 어제 많이 올랐던 게 우원개발, 이게 SOC 대표 종목 아닙니까? 우원개발이 상한가에 갔어요. 그 다음에 특수건설도 어제 급등이 나와죠. 이것도 17%가 올랐고 그 다음에 우원개발, 특수건설, 또 뭐 남아토건이 또 어제 많이 올랐죠. 남아토건. 이게 또 이제 어제 18% 올랐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동아지질 이거 좋죠. 동아지질도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 동아지질. 그 다음에 뭐 태형건설도 뭐 기업이 좋으니까 태형건설도 바닥에 있죠. 이것도 뭐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남강투건도 좀 회사가 썩 좋지는 않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신원종합개발도 꽤 탄력 있는 종목이죠. 또 뭐 이하공영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SOC 관련주도 좋습니다. 예, 괜찮아요. 오늘부터 112번 우리 회원님이시죠? 예,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이 대북주가 57% 보유 중이라고요. 대북주 57% 보유 중인데, 57% 보유 중인데, 계속 들고 가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저 위에서. 그래서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대북주를 57%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매수했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박이죠. 그죠? 대북주를 지금 최근에 매수해가지고 57% 들고 있다면, 요건 대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12월 달까지 들고 가봐라. 12월 달, 북미 정상회담 나올 때까지 들고 가봐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뭐 더 질문 없으면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모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박수 치면서 자, 이 11월 12월에 대북주가 좀 돈 좀 벌어주자 하는 관점에서 강력 박수. 자, 12월 달에 대북주가 돈 좀 벌어주겠지. 강력 박수. 네. 하여튼 뭐 주가 올라갈 때 쉽게 팔지 말고 조금 좀 이제 존버 전략을 그대로 존버 전략으로 조금 길고 가져가 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 회원 가입하실 분은 바로 가입하시고요. 감사합니다.